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혼과 인간관계 3교시를 맡은 박혜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격으로 이제 한 학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과 상의 중인데 중간 과제는 저희 과제로 대체할까 싶습니다. 왜냐면 기말 시험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논해서 아마 이번 목요일 때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결혼과 벌써 인간관계예요. 근데 요즘에 왜 핫한 그 우리 뭐죠? 부부의 세계 여러분도 보나요? 이제 뭐 성인이니까. 자, 근데 뭐 여러 저희가 이렇게 막뭐 1교시, 2교시 교수가 다르게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결혼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혹시나 부부의 세계를 본 친구는 어때요? 김희애도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결혼을 했고 하지만 여러분한테 아직 이제 간호사, 우린 직업도 가져야 되고 결혼도 하고 남자친구도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장에서 결혼에 대한 오해와 성공적인 부부관계 전략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둘의 만남, 눈 대 눈, 얼굴 대 얼굴. 그리고 당신이 가까이 있을 때 나는 당신의 눈을 떼어 나의 눈과 대체시키고 당신은 나의 눈을 떼어 당신의 눈과 대체시킬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당신의 눈으로 당신을 볼 것이고 당신은 나의 눈으로 나를 볼 것이다. 모레노가 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반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반한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혼에 대해서 이제 성공적인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에 대한 오해와 성공적인 부부관계 전략.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죠. 근데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요즘에 부부의 세계 때문에 아이고 저럴 바엔 혼자 살겠다 이런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도 뭐 또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늦게 했는데 저희 교수님이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 혼자 살아도 좋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젓가락 하나로 밥을 먹는 것보다는 두 개로 밥을 먹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니?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젓가락 하나로 밥을 먹을 수야 있죠.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두 개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 생각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지금 결혼한 지 5년 차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결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인데요. 자 서양 속담에 결혼은 마치 꽉 닫힌 성과 같아서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 하고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나오고 싶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결혼은 동거나 연애 생활과는 다르고 결혼으로 야기되는 출산, 자녀 양육, 고부 갈등, 경제적 문제, 부부 갈등과 같은 현실적인 측면이 대두되기 때문이며 연애는 사랑만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집안, 민족 혹은 국가나 문화와 간습, 규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 1대 30이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지금 1학년 친구들한테 내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은 연애와 다릅니다. 1대 30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와 시댁 식구 30명하고 결혼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뚝 서서 여러분이 자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직업도 있고 당당하게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서로 같이 존중하고 하지. 꼭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결혼이잖아요. 꼭 어떤 부분을 돈 때문에 아니면 뭐 그 사람의 똑똑함 때문에 뭐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으로 반했다가 꼭 그걸로 발목이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돈 많아서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망했을 때도 그 남자를 사랑할 자신 있나요? 자기한테 질문해 보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는 돈은 제가 벌어도 되고 저보다 똑똑한 남자를 원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이 별로 없어도 똑똑한 남자를 결혼했는데 지금 저 어떨까요? 잔소리가 심각하게 똑똑하니까. 근데 싸울 때는 막 요 끝까지 차오르죠. 내가 왜 결혼했을까? 뭐 때문에 결혼했을까? 막 이랬는데
제가 선택한 그 부분이 내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유 저 왼수가 아니라 아이고 저 귀염둥이를 어떡하지라고 해서 스스로 다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우선은 자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다 보면 중간중간 심리 검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 돼서 인간 심리 이게 15주차가 끝나게 되면 자기를 조금 관계나 이런 자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자 보면 결혼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녹수와 쇼트는 1990년 인류가 결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현실적인 믿음을 영속시킨다고 주장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우리의 결혼은 다를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주변에서 불행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결혼 생활은 다를 것이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 노력은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우리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할 능력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리라 믿지만 결혼은 여러 가지 변수가 무수히 작용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상대방 우리가 변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너는 어떻게 했니? 뭐 어떻게 했니가 아니라 그걸 바라려면 자기 자신만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환상은 우리의 갈등은 심각하지 않다.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의 크기와 심각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부부간에 공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갈등은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 거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모습만 보여야 한다 등 비현실적인 목적 때문에 갈등이 없는 척 혹은 모르는 척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겠지라고 하면서 갈등을 없애는 것처럼 덮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사소한 갈등이나 중요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서서히 자라 실제로 결혼 생활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갈등은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닭이 먼저일까 뭐 계란이 먼저일까 이런 거 있죠. 자 부부싸움 할 때는 예를 들면 도돌이표예요. 어디에서 점을 찍냐는 것처럼 네가 술을 먹으니까 내가 잔소리를 해. 자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술을 마셔. 뭐가 먼저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근데 이거는 연애할 때 싸우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네가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술을 마시러 나가. 자, 네가 술을 마시니까 내가 잔소리를 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에 대해서도 결혼 생활 위협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 네 번째 현상은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네, 배우자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배우자도 마찬가지 믿을 필요가 맞죠? 또 한 자신이 만든 환상, 즉 남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혹은 아내라면 이렇게 해야지 등의 배우자 각본은 어떤 배우자도 만족시켜주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장점을 모아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남편 각본 혹은 아내 각본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 해도 그러한 욕구는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뭐 남편은 키도 커야 되고 무거운 짐을 들어줘야 되고 왜 우리가 원하는 거 있죠. 따뜻해야 되고 집안일을 해줘야 되고 뭐 아기를 놓으면 아이도 들쳐업고 분인병도 들고 여자 핸드백도 들어줘야 된다는 야는 착각 속에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이건 각본입니다. 각본. 저 같은 경우는 상담 전공을 해서 그런지 항상 남편이 그래요. 우리 잘하는 걸 하자. 전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근데 남편 요리를 잘해요. 그러면 어때요? 설거지나 빨래는 또 제가 하고 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제가 합니다. 왜? 남편이 요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조금 더 깨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 사랑이 깊을수록 갈등은 적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면 할수록 갈등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파거와 펠리는 높은 정도의 사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등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사랑이 강력할수록 아마도 배우자의 실상보다는 허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높은 정도의 사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등을 증가시킨다. 왜? 우리 한눈에 확 반했다가 또 금방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기 먼저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한 다음에 결혼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자, 남녀별 결혼에 대한 오해와 편견입니다. 자, 결혼에 대한 오해와 편견, 여자 편이죠. 자, 여자 어때요? 우리 지금 부부의 세계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내 남자는 아니겠지. 예. 남자는 대부분 다 비슷한 성향을 가졌고 단지 얼마나 더 도덕적이고 자제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네. 뭐 바람펴도 아이고 내 남자만 아니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혼식과 준비가 결혼의 전부. 이건 아니죠. 작은 부분이에요. 몇 달간 준비한 물건집, 결혼식 책임져 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연애 기간, 서로 인생관, 성향을 알고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 개성 유형 검사 해보셨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에너지가 E면 어때요?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 주말마다 뭐 우리 밖으로 나가서 놀러 갈까라고 하는데 I 유형은 어떨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방콕 해야 돼요. 쉬어야 해요. 그리고 자기 서재나 자기 방이 있어야 돼요. 만약 둘 다 부부가 I면 한 명은 책 읽고 한 명은 노래 듣고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부부다. 그럼 주말마다 캠핑 가고 놀러 가고 막 에너지가 있죠. 근데 서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 남자가 아이고 여자가 이미 어때요? 여자는 밖으로 계속 나가겠죠. 남자는 힘드니까. 근데 또 반대로 남자는 밖에 나가자고 여자는 집에만 있다고 하면 서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유형을 조금 알아서 저 사람은 저런지 보시고 서로의 인생관, 성향 맞춰 가셔야 되고 꼭 누군가를 사귈 때는 1년 우리가 사계절은 지나봐야 된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야 그 사람의 성격, 뭐 인생관 이런 거 있죠. 근데 제가 자꾸 드라마 얘기를 해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자친구들이 많잖아요. 남자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부부의 세계에서 어때요? 그렇게 맞아가면서 그 남자랑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때요? 상대방이 불쌍하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 나약하거나 존재감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 먼저 좋아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면 좋겠다는 거죠. 각각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자존감이 낮거나 이런 상태에서 의지하거나 기대하게 되면 자꾸 결혼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업을 배우면서 조금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남편이 다 해주겠지. 지금 여자 편이죠. 남편도 안 해줍니다. 자, 서정윤의 홀로서기. 둘이 만나서는 서는 게 아니라 홀로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 있다. 혼자 설 수 없어서 둘이 된다면 둘 다 넘어지는 것이 결혼이다. 아까 이해했죠, 제가. 우뚝 서서 하나하나가 만나야지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랑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사랑도 하나의 조건입니다. 사랑의 힘. 그 사람을 바꿔서 살아야지. 안 바뀌어요, 잘. 자, 나태, 도박, 주변, 폭력. 사랑만으로 쉽게 고쳐질 수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결혼한 이후 바뀌어 살아간다고 하면은 마음과 몸도 병들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여자분이 가정폭력 집안에서 살았어요. 아빠의 폭력을 보고 와서 절대로 나는 때리는 남자와 살지 않겠어 했는데 어때요? 그 환경이 익숙해지니까 남편을 만났는데 또 가정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힘들게 해서 애를 놓고 하다가 여자가 도저히 안 돼서 헤어졌는데 그 다음 남자 또한 또 가정폭력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거는 남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못 나오는 여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온 가족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지만 왜 내가 자꾸 그런 남자한테 끌릴 건가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 다섯 번째, 결혼 생활도 연애처럼 한다. 연애는 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생활 밖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활에서 연애처럼 하는 거면 연애 때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냥 얻어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오해와 편견, 둘만 좋으면 된다. 아까 제가 1대 30이라고 했죠. 자, 결혼은 양가 집안, 친척, 친구, 여러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거에서 무인도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네, 1대 30 꼭 알아셔야 됩니다. 자, 오해와 꼭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1대 30이다. 자, 오해와 편견 중에 완전한 평등. 인간이 사는 세상에 완전한 공평과 평등은 어렵습니다. 크든 작든 어느 한쪽의 희생이 필요하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희생할 부분이 무엇인가 서로 조율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남편이 요리를 잘한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갑니다. 옛날 같으면 어때요? 요리는 여자가 힘쓰는 건 남자가.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왜? 각자 잘하는 걸 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자, 살다가 아니면 헤어지면 되지. 흔히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은 결혼보다 100배 힘든 게 이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숨죽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결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선택한다면 아까 여기서 결혼보다 100배 힘든 게 이혼입니다. 헤어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결혼이 필요하죠. 하실 때. 자, 그리고 재미있고 유쾌하니까 결혼 생활도 그럴 것이다. 사회 속에서 모습이 가정에서 모습과 일치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애환, 즐거움도 있지만 화나는 일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상대방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아까 제가 했죠. 왼수라고 부르면 진짜 왼수처럼 보일까봐 저는 항상 매일 귀염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볼을 꼬집죠. 얼굴 귀염둥이라고. 자, 여러분들도 남자친구를 왼수라고 쳐다보면 계속 미운 짓만 골라 하고 막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니까요. 근데 내가 좋게 보면 계속 좋은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결혼해서 자기 남편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냥 평등하게. 네. 자, 10번. 돈이 많으면 그래도 낫겠지. 돈은 기회다. 그래는 전부나 아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경제관념, 도덕성, 성실성이 없다면 그 돈은 스스로를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그랬죠. 돈이 있으면 낫겠지 했지만 돈이 없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혼할 겁니까? 맞죠? 그 남자를 사랑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남자 편이에요. 남자 편. 자, 결혼만 하면 된다.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어진 행복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행운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즉 행복은 복권처럼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남자분들 어때요? 뭐 결혼만 하면 된다. 뭐 집도 생기고 뭐도 했겠죠. 근데 항상 결혼엔 책임이 따릅니다. 자, 난 돈만 벌면 된다. 남자들이 갖게 되는 결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자기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 하지만 무엇 하나로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존재감, 사랑, 경제력, 인간관계와 같은 여러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남편 돈이 없지만 제가 똑똑한 남자를 원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뭐 제가 각자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분들 난 돈만 벌면 된다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여자도 많아요. 자, 가정은 아내의 책임이다. 남편과 아빠는 곧 돈이라는 공식이 고정관념이 되며 이미 남편 혹은 아빠는 가정에서 소외된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가정 아내의 책임 아닙니다. 요즘엔 애를 놓으면 밖에 우리가 밥만 먹을 순 없어요.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국도 먹어요. 그래서 가정 꼭 아내 책임은 아니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날 사랑하니까 내 부모님도 사랑할 것이다. 남자분 중에 어때요? 배우자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 부모 소중함이 어때요? 배우자의 부모도 소중한 것을 명심해야 되죠. 요즘엔 똑같습니다. 평등해요. 자, 밤에 부부 생활만 잘하면 된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에게는 지옥과 같고 남자에게는 의무가 되는 게 부부 생활입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보다 구체적인 대화 있죠. 자, 그냥 잠자리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요.
자, 매일 보니까. 매일 본다는 건 지루한 일상이 되기 쉽다는 뜻이고 긴장감과 배려가 필요하고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회피하면 벽이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어, 너무 왜 매일 보니까 중요함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어때요, 여러분? 되게 일상이 소중한 우리가 감사함을 다시 알게 됐죠. 그래서 매일 보니까 아이고 살아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표현하는 사랑이 아름답다죠. 사랑하는 사람이 달콤한 말은 상대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일상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는 것은 어때요?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주지 않은 거랑 포장을 뜯지 않은 거랑 똑같습니다. 자, 결혼하면 잘 챙겨주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도 움직입니다. 인간은 참 간사한 동물이라고 하죠. 결국 내가 싫으면 남도 싫고 내가 귀찮으면 남도 귀찮습니다. 자, 결혼하면 잘 챙겨주겠지. 아닙니다. 아이고 일어났는데 물 떠다 주겠지. 밥 해주겠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밖에요. 자, 이제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적응,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존중하라. 서로의 다른 둔 것을 이용하고 수용하라. 경청하고 또 경청하라. 모호한 메시지의 의미를 구체화하라. 공감하라. 상대방이 감정을 알고 있음을 알려라.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라. 자기 개방을 하라. 예. 스트리는 이렇게 지금 9가지로 했는데 이게 잠깐 좀 어렵긴 하죠. 그래도 여러분 성공적인 결혼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일 뿐이에요. 근데 항상 상대방을 보고 긍정적인 아까 제가 왼수인데 어떻게 해요? 귀염둥이 존중 나도 싫으면 너도 싫은 거죠. 그리고 서로의 다른 틀 이해 왜냐면 3, 40년 동안 다르게 살다가 만났는데 어떻게 이게 똑같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밥부터 먹고 국 먹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국부터 먹고 밥 먹는 사람 달라요. 근데 자기 틀로 왜 그렇게 먹으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해해야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가 로마법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것처럼 또 맞습니다. 그리고 경청하고 또 경청하라. 참 어렵지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경청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호한 메시지의 의미를 구체화하라. 공감.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있음을 알려라. 자신에게 분명히 자기 예방을 하라입니다. 자, 요거는 한번 보시면 참고 파란색 PPT는 참고예요. 심리적 과정, 유사성의 단계, 자기랑 닮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라포되고 자기 공개, 역할 탐색, 조화, 상호 결정의 단계입니다. 자, 부부관계 차이점에 대해서 서로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 있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이제 점점 해서 부부 관계로 갑니다. 그리고 뭐 성생활, 생활비, 역할 분담, 자녀, 종교, 여가 다 맞아야 되고 시댁 처가 관계, 또 자신 또는 배우자, 친구 관계도 다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1대 30 아셔야 됩니다. 자, 성역인 부부는 어때요? 결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갈등, 다툼, 불안 적고 일체감, 응집성이 높은 부부. 딴 사람보단 부부 사이가 되게 좋죠. 그리고 의견의 일치도가 높고 왜냐면 서로 가치관이 다르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결혼하기 전에 예비 부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엄마 되기 뭐 이런 걸 공부하고 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는 아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아까 결혼은 이혼은 100배 더 힘들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만족 그리고 사회적 요구나 기대에 부합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 그리고 성공적인 부부의 심리적 특징 주관적으로 행복하다. 왜? 둘이 진수성찬 아니라고 우리 랍스타 못 먹어도 어때요? 라면에 소주 한 잔 먹어도 둘이 주관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둘이가 같이 있으니까. 자, 부부 사이에 기본적 욕구가 잘 충족되고 삶이 풍요로우고 서로 돕고 성숙하고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깊은 관심 가족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자, 만약에 시댁에 1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럼 친정에도 10만 원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괜찮아. 우리 집은 안 줘도 돼. 자, 처음에는 괜찮죠. 지나다 보면 니네 집만 주나라고 싸웁니다. 항상 똑같이 하셔야 해요. 그래야 안 주든가 똑같이 주든가. 우리 집은 10만 원, 너네 집은 안 주거나 안 되고 니네 집 10만 원, 우리 집 5만 원 안 됩니다. 분명히 싸웁니다. 그거는. 그래서 똑같이 자발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자, 성공적인 부부가 되기 위한 노력, 가족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애정을 교환하고 헌신하고 성실적 태도, 강화 지지, 솔직한 대화, 가치관, 역할 기대, 성숙한 태도, 관용과 인내, 동반적, 그리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의지하고 노력합니다. 자, 부부관계, 결혼 전 부부의 가족 배경, 연령, 교제기간, 동기, 어째요? 혼자 임신해서 결혼할 수도 있겠죠. 부모의 승낙과 축복, 결혼 후 부부의 태도, 관심, 흥미, 인척과의 관계, 안정되는 수입, 그리고 종교활동 참여입니다. 자, 부부관계 해체, 이혼 어때요? 지금 성격 차이, 배우자의 부정, 가족 간 불화,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자,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이혼한 분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다가도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문을 열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독립적으로 부모님이 아니라 각자의 돈을 벌 수 있는 독립을 하신 다음에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심리테스트 하나 넣었는데요. 요 뒤에 잠깐 보시면 사랑의 6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거쳐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을 위해 어떤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사랑의 6가지 시험에 대해서 페이지 238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랑의 6가지 시험, 서로 나누는 시험. 자, 첫 번째 질문.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는가?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혹은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 힘의 시험.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며 우리에게 창조적인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우리의 힘과 열정을 빼앗아 가는가? 세 번째, 습관의 시험. 우리는 단지 서로 사랑하기만 하는가? 아니면 서로 좋아하기도 하는가? 네 번째, 말다툼의 시험.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질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존경의 시험. 우리는 진실로 서로 충분히 존경하는가? 나는 배우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여섯 번째, 시간의 시험. 우리의 사랑은 여름과 겨울을 지냈는가? 우리는 서로 충분히 오랫동안 알아왔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성관계는 사랑의 시험이 아닙니다. 섹스가 맞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책은 한번 읽어보고 페이지 238페이지 아까 자, 서로 나누는 시험, 힘의 시험, 습관, 말다툼 시험, 종궁의 시험, 시간의 시험은 꼭 놔뒀다가 남자친구가 생기셨을 때 사랑의 6가지 시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자기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배터리로 충전 시기를 알아보는 나의 심리 한번 넣어봤어요. 보세요. 자, 당신은 언제 배터리를 충전하나요? 계속 충전 80%, 50%, 20% 꺼지고 나서 스타일이에요. 자, 계속 충전.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타입. 네. 남들에게 희생할 수 있고 믿음직하고 관찰하며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연애관 어때요? 당신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희생,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80%. 상대가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 감각이 뛰어나고 통찰하고 분석력, 역동적인 면을 가지고 적응력이 뛰어나 집단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인물. 연애관, 당신은 사람 만날 때 취미, 느낌을 중시하고 성숙, 단순하며 허풀 떨지 않은 사람이 어울립니다. 80%. 50%. 당신은 여러 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풍부하지만 자신을 잘 숨기며 적절한 시기를 찾아 능력을 펼친 유형입니다. 솔직하고 의리 있는 사람. 연애관, 당신은 사랑에 쉽게 빠지는 타입으로서 사랑한 사람이 어때요? 어떠한 고통도 감수할 수 있다. 자, 20%.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고민이 생길 때 당신을 찾고 자기를 잘 파악하고 타인에게 상냥합니다.
당신을 사랑할 때 바보가 되어 사랑 앞에선 강인한 척을 합니다. 더 강인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당신에게 어울리죠. 자, 꺼지고 나서 당신은 감정의 기복을 가지고 있죠. 혼자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과 노는 것도 좋아합니다. 신비감도 보이고 열중했을 때 신임을 얻죠. 아내간 당신은 상대를 만날 때 당신의 흥미와 감정에 대해 중요하고 자신의 일에 열정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결혼과 인간관계 한번 잘 보셨죠? 자, 행복의 15가지는 다음에 부모 자녀 할 때 인간관계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보면 이제 오늘이 8강이고 봅시다. 9강 부모 자녀의 인간관계인데 저는 부모 자녀 관계의 갈등과 갈등 해결 방법을 제가 하게 되겠네요. 이번엔 2개가. 그래서 여러분 잘 과제는 어렵지 않게 내려고 할 지금 3명의 교수가 의논 중이니까 제가 목요일 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